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장 시기가 또래들 친구들보다 2년 정도 빠르게 진행된다 라고 하면 보통 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이거나 이제 막 초등학교를 들어간 정도의 자녀들이 있는 이제 부모님들은 성조숙증이라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 질환이 최근에 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최근이라고 하는 게 1, 2년 사이가 아닌 최근 한 10년 정도 사이 성조숙증이 이제 매우 부모님들 사이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키 때문입니다. 성조숙증이 물론 다른 악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키 성장에 좀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조기에 관리를 하려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성조숙증이 어떻게 키에 영향을 미치냐? 그럼 성조숙증이 도대체 뭐냐? 이제 그거 아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조숙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숙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성장이 좀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얼마나 빨라야지 성조숙증이냐? 대략 약 2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장 시기가 또래들 친구들보다 2년 정도 빠르게 진행된다 라고 하면 보통 성조숙증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이것을 이제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제 뼈나이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성호르몬 검사를 하는 건데요. 뼈나이가 2년 이상 빠를 때 그리고 성호르몬이 일정 수치 이상에 이제 검출되면 이제 성조숙증으로 완전히 확진이 되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이런 것처럼 그 성조숙증을 완전히 진단을 받고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는 빠른데 성조숙증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 중간 사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보통 조기 사춘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약간의 성장 속도가 빠른 정도, 대략 한 1년 정도 성장 속도는 빠르고 그리고 성호르몬 수치가 일정 수준이 아직 못 미치는 정도, 그러니까 아직 성조숙증 단계까지는 아닌 그런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 이런 경우가 조금 난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걸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게 성조숙증이 되면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난감한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성조숙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아니 한의원에서 성조숙증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십니다. 한의원에서도 성조숙증을 치료하고 이미 성조숙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어떤 한의원들도 꽤 많이 이제 이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떤 한약 치료, 한방 치료가 성조숙증에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들, 입증되는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한의원에는 이런 아이들이 주로 내원을 해서 성조숙증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성조숙증 확진을 받고 그 성조숙증 확진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성호르몬 억제 주사 치료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사를 못 맞는 아이들도 있죠. 무서워서. 혹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어떤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이의 몸에 좀 무리를 줄 것 같은 걱정이 있어서 좀 자연스러운 치료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찾아보시다가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확진을 받은 다음에 성호르몬 억제 주사 치료를 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관리를 하고자 이제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케이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조숙증으로 진단받기 전 상태, 하지만 성장 속도를 봤을 때 충분히 약간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상태, 딱 이 상태거든요. 검사를 해봤더니 성호르몬 수치는 아직까지는 넘어가진 않았어요.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 찾아보다가 이제 한의원에서 최대한 도움을 받고자 내원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성조숙증을 치료하고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부터 좀 알아야 돼요. 성조숙증은 왜 생길까? 아니, 이게 사실 원인은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비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음식, 환경 호르몬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왜냐면 내 친구들은 나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래. 나만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사실 생각해봐야 되는데 사실 체질적인 부분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수월해질 겁니다. 이 성조숙증이라는 것 자체는 성장 속도가 좀 빨라진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성장 속도가 과항진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제가 하는데, 그러면 성장 속도는 언제 과항진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생리적으로 우리 몸에 열이 많을 때 세포들이 열심히 분화되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이 불필요한 열이 과연 얼마나 이것이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면 단순히 열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어디에 열이 있느냐가 바로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두뇌에 열이 많을 때. 이거 무슨 얘기냐? 두뇌에 열이 많게 되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축을 자극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축을 활성화시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호르몬 분비가 조금 빠르게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위장의 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장에 열이 많다라는 거는 위장 운동성이 과항진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죠. 결국 비만과 영향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은 비만인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의 열입니다. 간의 열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한방적으로 봤을 때 간이라는 장부는 생리랑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피를 저장했다가 피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간이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 열이 있어서 간의 역할이 과항진되면 초경이 좀 빠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신장의 열인데요. 신장은 골격이랑 영향이 깊어요. 뼈랑 영향이 깊은데, 그러면 신장이 열이 많아서 과항진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건 무슨 얘기나, 결국 골격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 즉 뼈 나이가 빨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크게 이 네 가지의 네 부분에 열이 많다는 거는 이렇게 각각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열이 많으냐, 이 불필요한 열을 어디 있는 부분을 이제 해소시켜 줘야 되느냐를 찾는 것이 관건인 거고, 이걸 잘 진단한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주면 불필요한 열을 제거하면서 성조숙증을 치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꼭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탄산, 그 다음에 햄, 소세지와 같은 가공식품, 이 세 가지는 웬만하면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비만도 성조숙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만에 영향을 주는 음식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환경호르몬 역시도 요새는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마치 정상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인 양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어떤 교란시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호르몬 분비도 더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최대한 좀 피하고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몸에 자꾸 불필요한 열이 많이 쌓이면 이게 이제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게 물론 치료로도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관리할 때 운동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열을 발산시키고 땀을 흘리면서 열을 발산시키면 불필요한 열이 우리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일찍 자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야 됩니다. 늦게 자는 것은 역시나 우리는 그 몸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죠. 마지막으로는 핸드폰 사용도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핸드폰을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너무나 좀 자극적인 영상들, 선정적인 영상들에 애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그냥 보고 재밌잖아, 뭐 그냥 아이들이 보는 건데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나 우리의 뇌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은 우리 뇌신경을 자극해서 그 다음에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사용도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죠.